470번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편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난번 만렙에도 있던 그런 내용 중 하나인데, 이제 우리가 문제 보시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줘요. 그리고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줘도 뭐를 알 수 있다? 대략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왼쪽 두 개는 지난번 숙제랑 유사하니까 오른쪽에 470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도함수 그래프만 보고 뭔가 이걸로 될 수 있는 게 있냐라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방법이 있나?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할까요? 다시 이번 문제는 여기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될 수 있는 함수가 누구니라는 거야. 자, 그럼 참고로 도함수 그래프만 가지고 원래 함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없게 문제야. 알 수 있게 없게. 모르지. 우리 적분 배웠잖아. 사실은 적분에서 또 근거를 찾을 수가 있거든. 도함수만 알면요, 원래 함수의 뭐를 못 구해? C를 못 구해. 원래 C를. 원래 C를 못 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 그래서 앞장처럼 원래 극대값을 줘야 돼. 사실은 정확히 구해야 돼.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자, 정답 혹시 몇 번이게? 여러분들 4번이요? 혹시 요 문제 70번. 자, 2번이죠.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극값들 후보 보이세요? 0과 3인데, 자, 여기 밑에 보시면 x축 아래에 있단 말인 둘 다 음수, 즉 감소하고 여기는 양수 증가하잖아. 요걸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거야. 다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써볼까요? 0과 3이 후보였는데 음수란 말은 여기서는 감소하다가 여기서는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모르지만.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얘는 당첨돼 탈락돼. 얘는 탈락되고 모순점이다. 얘는 이제 떨어지고 떨어지는 감소하는 점이 됩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은 뭐가 돼요? 당첨이 되고 뭐로? 극소가 돼요. 여기 그림에 그런 게 있냐라는 거예요. 또 이런 흐름이. 혹시 몇 번에 있다? 정답은 2번에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0에서 감소하다가 색깔로 보니까요, 0 중에서 감소하다가 감소하죠. 그러다가 여기 3에서 한번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그림일 거라는 거야. 이미지만 보면.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자, 유형 8번부터 유형 10번까지는 한번 묶어서 마치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 별표 하나 칠게요. 요거 시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방학 때도 이제 요거 4차 함수 문제는 안 풀었는데, 교과서에 4차 함수까지는 안 나와. 좀 그게 어려운 편이고, 제가 오늘도 그래서 선택까지 있죠. 3차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혹시 학교에서 4차 함수 버전, 예를 들어 유형 11번이 나왔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유형 8번입니다. 자, 여기 위에다가 한번 묶어서 써볼게요. 자, 유형 8번과 9번은요. 자, 일단은 이번 유형은 뭐냐면, 자, 문제 읽어보시면 뭐 극값이 있다, 뭐 극값이 없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형도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형 8번과 유형 9번은요, 언제? 어떤 특별한 말이 없잖아. 그 말은 암묵적으로 실수 전체에서 극값이 있고 없고 그 유형입니다. 뭔가 느낌 안 오세요? 그리고 유형 10번은요, 문제 한번 보시면요, 뭐가 있게요? 어떤 구간을 주고 그 구간에서 극값이 있고 없고. 그리고 뭐가 느낌 알아? 아까 저희가 증가함수에도 이런 유형이 있었지. 같은 스타일로 볼 겁니다. 고로 자, 그걸 이해했다면 전략부터 세워드릴게요. 실수 전체의 문제는 예독에서 판매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를 뭔가 비슷한 느낌으로 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구간 문제는 물론 판별식도 쓰겠지만 얘는 어떤 또 역시나 함수 관련
또 함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해결을 볼 겁니다. 물론 제가 이번 문제 풀 때 판별식을 쓰긴 쓸 건데 이것도 한번 함수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결국 판별식도 원래는 함수 관련 내용이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먼저 필기하세요. 자, 이건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이렇게 나와요. 앞장처럼 그 값을 안 주고 얘가 그 값이 있대요. 이제 그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 끝난 친구는 471번 관련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니까 조금만 빠르게 할게요. 잘 들어봐. 471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이 3차 함수가 뭐가 있대요? 그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치? 뭐 특별한 범위는 없죠. 그냥 그 말은 이제 아무튼 전체에서 있다는 거야. 어딘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자, 여기까지 끊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처음 도입부는요, 원래 그 값 구하는 순서가 있잖아. 그거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거기서 뭔가 이제 해석을 좀 해볼 겁니다. 자, 결국은 판별식 문제인데요. 일단 그 판별식도 원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이니까 한번 설명을 함수로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원래 그 값 구하는 순서가 뭐예요? 도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이 도함수가 뭐가 되는,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어떤 x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걔가 원래는 후보가 되고 당첨 여부가 밝혀지는 거잖아. 그치? 자, 여기까지 끊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원래라면 이제 일단 a가 뭔지 몰라서 못 구해. 못 구하지만 뭐 이렇게 있고 이제 체크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한번 이제 글에 풀어가 볼게요. 왜요? 일단은 A 때문에 뭐 정확히 못 구하는 상황이니까 한번 이 상황을 한번 그래프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왼쪽은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x축을 그릴 겁니다. 요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제가 오른쪽에 있는 x축을 먼저 한번 쭉 깔아주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 y는 0이야. 그리고 자, 이제 왼쪽에 있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차례인데, 자, 이 친구에 관한 걸 저희가 일단은 뭐를 알고 있지? 모양을 알고 있잖아. 이렇게 블록이에요. 근데 이제 정확한 뭐를 모른다? 이번에도 위치를 몰라요. 이거 어디 있을까요? 자, 근데 크게 몇 가지야. 그래봤자 셋 중 하나겠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셋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뭐가 존재해야 돼? 그 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치? 자, 질문. 이렇게 떠 있으면요, 그 값 존재할까요? 아니. 왜 안 존재해? 이럴 때 그 값이 있단 말은요, 이런 x가 존재해야 돼. 근데 애초에 떠 있단 말은 그냥 아예 후보도 없는 거야. 그 저걸 만족하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허물이 나온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그 값이 없습니다. 자, 필기할게요. 이때는 그 값이 없어요. 이유를 밝히자면 아예 후보조차 없어요. 얘는 그쵸, 후보가 없는 거 아니야. 안 만나니까요. 자, 처음이니까 결국 판별식 문제야. 이게 판별식이다 했으니까. 처음이니까 뭐 이유를 설명하는 중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이, 자, 일단 후보는 있게 없게? 있지. 한 개 있잖아. 근데 여러분 숙제를 보시면요, 특히 3차 함수는 어쩌면 이제 분석이 끝났어요. 3차 함수는 예뻐 그나마 4차에 비해서. 자, 한 개 나오잖아. 얘 후보가 있는데 당첨되게 안 되지.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어쩌면 방금 왼쪽 내용과 연결돼. 얘 지금 도함수 그래프지. 여기 둘 다 뭐예요? 플러스면요. 이건 뭐가 돼? 증가하는 중. 증가? 어떻게 잘한다. 증가가 좋은데요. 되게 잘하는 뭐가 느낌이 오네요. 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도 그 값이 아니야. 얘는 어쩌면 그냥 증가하는 점으로 소위 탈락을 해버려요. 자, 그리고 그 값은 언제 있다? 요때만 있습니다. 요때는 이렇게 두 개의 후보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왼쪽은 뭐가 되게요? 극대가 되고 얘는 그래서 이때가 그 값이 있을 때요. 자, 오늘 지금 첫날이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런 상황이 원래는. 근데 이번 문제는 뭐를 구하래요? 그 값이 있대요. 그럼 셋 중에서 자, 1번, 2번, 3번 몇 번이요? 3번을 써야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원래 판별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교점이 두 개란 말은 판별식이 뭐란 얘기예요? 0보다 이게 크란 얘기예요. 그리고 교점이 한 개란 말은 0이란 얘기고 교점이 없단 말은 음수란 얘기야.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실수 전체에서 정리하자면 극값이 있어요. 극값이 있어요로 나오면 어려운 친구는 그냥 외우세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리고 자, 유형 9번이 극값이 없어요거든요. 극값이 없을 때 그럼 뭘 것 같아요? 판별식이 뭐? 없을 때는 요 두 개잖아. 0보다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3차 함수를 할 만합니다. 3차 함수는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와서 분석이 좀 쉬워 그나마. 4차 함수는 미분하면 3차 함수가 나와서 더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원래 4차 함수를 분석하려면 3차 함수를 빠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4차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 풀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어쨌든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잖아. 그럼 혜원아, 판별식이 뭐라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면 판별식 구해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 요거는 2차 부등식이니까 고1처럼 풀어보시면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으로 혹시 정답이 있나요? 몇 번에 있죠? 1번에 있다. 뭐 이렇게 푸는 문제라고요. 자, 올라가서 그러면 473번 풀어보실래요? 극값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요거 두 개 원래 묶어서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요 두 형은 묶어서 실수 전체에서 극값이 있다, 없다 그러면 판별식 문제구나. 자, 증가함수랑 똑같습니다. 그냥 단순 판별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형 10번처럼 구간이 나오면 또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이제 또 위험한 게 돼버려요. 뭔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은 사실 아주 옛날부터 계속 말만 바뀌지만 항상 뭔가 비슷한 거 해요. 수학은. 그 포인트를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 값이 있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물론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원래함수가 아니에요. 그 값이 없다라고 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푸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3차 함수를 할게요. 4차 함수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479번 4차 함수인데 극대랑 부수가 모두 있대. 이게 좀 어려워 생각보다. 4차는 미분하면 3차가 나오잖아. 그러면 좀 얘처럼 판별식 이런 게 없어. 근데 뒤에서 제가 지영이는 말한 적이 있는데 뒤에서 3차가 원래 그런 게 있어요. 문제 자체는. 판별식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우고 이제 얘를 보면 오히려 더 편해. 제가 아마 하게 되더라도 걔를 배우고 올 겁니다. 3차를 좀 분석을 끝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극값을 뭐 한대요? 갖지 않도록. 손중아, 이때가 언제라고?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 맞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 게 설명입니다. 왜 그런지. 어려움 외우세요. 자, 도함수 구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 친구의 판별식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짝수 공식이라는 걸 아시면 훨씬 낫긴 해요. 이렇게 해서 구하신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분식을 푸시면 되겠죠. 풀어보시면 이제 사실은요 이 정도는 암산이 되길 바라요. 가운데 몰린 모양이고 이렇게 해서 몇 번에 있다? 4번에 있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자 밑에 있는 475는 B 플러스 써있는데 사실은 얘는 진짜로 어렵지 않아. 자 간단하게 흐름만 말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방금 배웠지? 똑같은 문제니까 아마 또 부등식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자 이번 문제는 첫 번째 문장에 A, B의 조건이 있어요. 20 이하의 자연수는 강한 조건이야, 약한 조건이야? 여러분 수학에서 이제 고2쯤 되면 그런 것도 알지. 여러분들 자연수란 조건은 강해요, 약해요? 진짜 강한 조건이야. 왜냐면 엄청 이제 자연수는요 몇 개 없단 말이야. 즉 여러분들이 예를요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지금 뭐 요런 상황 맞아? 즉 기껏해야 20개씩밖에 없어요. 둘 다 합치 400개겠네요. 그치? 즉 저거에 엄청 강한 조건이 나왔고 그 말은
이거를 셀 수 있게 없게 셀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쌍인지.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보정식을 딱 만든 다음에 요 조건 만족하는 A, B가 몇 쌍 없어요. 생각보다. 그냥 세면 끝나는 문제라 어쩌면 경우의 수라고 부를까요? 어쩌면 그냥 세면 문제라서 마지막에 경우의 수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학 문제 풀다가 자연수 이런 말은 특히 뭐 정수 이런 건 진짜 강한 조건이야. 몇 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통 유리수, 무리수만 돼도 많아요. 무한계거든요. 근데 자연수랑 정수도 물론 무한계지만 좀 세만해요. 걔네들이. 몇 개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한번 세는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구나.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자, 밑에 있는 47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이 문제 여러분들 별표 하나 치고, 자, 방금 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뭐가 있다고요? 어떤 범위가 있다는 거야. 자, 이 범위가 나올 때는 판별식 문제다. 물론 판별식을 아예 안 쓰진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일단은요 이해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식인지. 자, 얘는요 결론적으로 그래프 관련 문제로 풀 겁니다. 아까 증가함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 증가함수도 전체일 때는 판별식 문제야, 단순하게. 근데 이런 구간이 있단 말은 이제 약간 좀 판별식 말고도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자, 이렇게 필기하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문제를 풀게끔 위에서 시켜볼 건데 얘도 이제 아까처럼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돼. 어쩌면 얘는 제가 아까 처음 설명한 그 그래프 문제로 푸셔야 됩니다. 최대한 따라가서. 자, 적으세요.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읽어보시면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모두 있대요. 어디에? 여기 안에 있었나요? 그 여기 안에 있게끔 어떻게 이제 좀 부등식들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되게끔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요, 처음 도입부는 동일합니다. 너네가 원래 극값 구하는 순서를 또 돌려봐. 이렇게 일단 한 다음에 이제 이걸 만족하는 뭐 식을 구해서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A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식으로 풀 수 없다는 거야. 뭐를 그리자고요? 그래프 갑니다. 지금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 도함수 그래프, 그리고 얘 x축.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방금 이제 왼쪽 문제 풀면서 극값이 있을 때를 분석했지. 극값은 언제만 있다고요? 결론적으로 이때만 있잖아요, 사실. 그러세요. 일단 무조건 이 상황일 겁니다. 이 상황이 아니면 없습니다, 극값이. 떠 있으면 후보가 없고요. 한 점 만나면 탈락됩니다. 이런 상태일 거라는 거지. 그런데 자, 여기가 결국 여러분들 여기 두 개가 결국 뭐예요? 극값짜리 아니야? 근데 이 극값이 어디 사이에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에다가 첨가하면 돼. 얘네들이 0과 3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0이 어디 있겠니 여러분들? 3은 어디 있어요? 끝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다 표시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할 게 보인다는 거야. 리드먼부터. 이렇게. 그리고 자, 오해하지 마. 지금 제가 그린 파란 색깔은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다시. 이 빨간 색깔은 X축입니다. Y는요. 이렇게 T를 내세요. 헷갈립니다. 자, 이제부터 이 그림 보고 몇 가지 식을 만들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는 지금부터 크게 세 가지 부등식을 만들 겁니다. 세 가지. 보통 이 문제는요, 할 게 많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이 구한 판별식은요, 일단 이 그림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단 왜? 일단은 두 점 만나야지 뭔가 시작을 할 거 아니야. 뭐 0과 3 사이인 거 그 다음에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역시나 판별식이 보다 크다를 먼저 계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만 하면 여기 사이에 0과 3 사이에 있다는 건 모르잖아. 그거를 어떻게 T를 내주는 게 어차피 2번, 3번인 거야. 그거를 T를 내줘야 되거든. 그리고 전략은 뭐다? 자, 여러분들 요 0을요. 지금 그림 보고 말해봐. 여기 도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요. 도함수가 양수야, 음수야? 그럼 양수죠. 여기 위에잖아요. 그걸 체크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 양 끝 경계점들을 대입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체크해 줘야 돼. 근데 그림만 잘 그리면 볼 수 있잖아요. F 프라임 경우는 양수잖아. 지금 위에 있으니까. 자, F 프라임 3은 양수야, 음수야? 이것도 양수네요. 이거 두 개를 그래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쨌든 지금 이 사이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봐봐. 아까랑 다르게 조건이 더 있다고요.
단순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데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그거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지. 이렇게 좀. 근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제 여기까지만 쌤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데 보통 책에서는 한 개를 더 요구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까지만 체크하면요. 이게 아닌 소위 발레가 생겨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체크하면요. 자, 이게 지금 어쩌면 발레가 생기는 게 뭐냐면 지금 봐봐. 우리가 측량한 거는 판별식이 영보다 크다지. 그 말은 그 값이 있지 두 개. 근데 두 번째 체크하는 게 뭐야? 0 넣었을 때 양수고 3 넣으면 양수잖아. 여기까지만 체크하면 이럴 수가 있다. 이럴 수가 지금. 영상이 이렇게 해서 둘 다 양수거든요. 그럼 마지막 뭘 해줘야 돼? 3이 여기 멀리 있다는 걸 체크해줘야 돼. 3이 여기 같이 있는 게 아니라 3이 멀리 있다는 걸. 뭘로 체크한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랜만인데요. 2차 함수에는 뭐가 있냐면 축이란 게 있지. 그래서 마지막은 그 축이란 걸 체크해줍니다. 축이 어려운 친구는 쉽게 말하면 꼭지점 x값을 체크해줘야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자, 이 친구의 꼭지점의 x값만 빠르게 구해오세요. x가 얼마일 때예요? 1일 때지. 얘가 어디 사이에? 요 0과 3 사이에 있음을 체크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해봤자 뭔가 이제 보통 이런 데 일이 발생돼. 근데 이거를 꼭 체크를 해줘야 돼. 서술형 문제 풀 때. 왜냐면 이걸 체크 안 하는 순간 아까처럼 발레가 생겨요. 저거 두 개 가지고 사실 원래 보일 수가 없어. 이것까지 보여줘야 아 3이 멀리 있구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체크해 준 게 어쨌든 0과 3 사이에 요 1이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항상 이어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뭐 하면 돼요? 각각의 부등식을 다 연립하시면 돼요. 다 구하신 다음에 연립을 하시면 정답이 나오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흐름을 꼭 이해하시고 기억해 보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커야 돼. 일단 이거는 돼야 돼. 얘도 돼야 돼. 근데 0보다 커야 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번 문제는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기 사이에 있어서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부호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0 넣어보시면 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여기다가 3 넣어보시면 9죠. 9 더하기 a도 0보다 커야 돼. 즉 마지막 정답은 이거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뭐야? a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자, 위에 올라가서 477번 풀어봐. 자, 477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만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프를 딱 그리세요, 먼저. 저처럼. 그린 다음에 이런 구간들을 일단 표시를 먼저 해. 이렇게 이 0과 3이 어딘지. 표시를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여전히 판별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 표시하는 순간 요 양끝점에 이런 경계점에 부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체크해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477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을 왜 체크한다? 이제 가끔 이런 상황은 특히나 요 영삼이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축으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477번. 지금 문제 풀어본 거야? 예? 풀어봤어요? 오케이. 자, 이거 한 20분 남았어. 이거 끝나면 뒤에 최대값, 최소값까지 하면 오늘 끝납니다. 어쩌면 거기부터 이제 그래프 그리기 활용입니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형 11번은 미리 예고한 대로 빼겠습니다. 4차 함수는 같은 유형인데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 교과서에 없으니까 일단은 제외할게요. 근데 만약에 학교별로 이제 배웠으면 꼭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시간 봐서 뒤에 이제 방정식 활용 배우고 다시 와볼게요. 이제 걔는 그걸 배우고 오면 편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 최대값 활용이 있거든요. 아시죠? 막 뭐 도형 나오면서 부피의 최대값 구해봐라. 그거를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저번에도 기억나? 지난번에도 앞에서 함수의 극한 활용할 때 그런 이제 여러분 식 세우는 거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몇 개예요? 몇 개일까? 자, 한번 같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더 디테일해. 극대랑 극소가 있는데 극대는 여기 선이 있어야 되고요. 극소 저기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느낌 와. 아까 앞장처럼 뭔가 단순하게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있다로 끝나는 반면식 문제야 그냥. 단순. 근데 이제 있는데 여기에 있어라 뭐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지금부터 한번 풀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 일단은 원래 큰값을 구하는 순서가 이거잖아요. 따라가신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도함수의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x축을 한번 그려볼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면요 아시죠? 자, 딱 언제밖에 없다? 이때는 요때일 겁니다. 요때가 그 값이 있을 때거든요. 그치? 그 바로 그리세요 사실은. 어차피 3차 함수는 항상 뻔하니까 이렇게 바로 그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왼쪽이 극대 맞아? 뿔 많으니까 오른쪽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극대가 어디 사이에 있대요? 라인이라고. 근데 그거를 여기다 표시하는 거야. 여기 사이에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게. 여기 있네. 그리고 극소는 자연수의 0보다 큰 쪽이 있겠죠. 요거를 표시하는 거야. 이 문제의 팁입니다. 그걸 표시를 해야 아까 2번 조건의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어쨌든 요거 체크하는 거 정도.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몇 개 만들 건데 첫 번째는 여전히 판별식을 쓸 겁니다. 자,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돼, 여러분들? 0보다 커야 돼. 일단 있어야 되거든. 있는 게 0보다 클 때입니다. 교점이 두 개일 때. 그리고 두 번째 식이 뭐였냐면 이제 얘네들의 부호를 알아봐야 돼. 자, 그럼 질문. f'-1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여기 위에 있잖아. 그래프. 그럼 양수겠죠. 부등식 하나. 그리고 자, f'0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겠죠. 밑에. 부등식 두 개. 이렇게. 그래서 2번 조건을 그래서 그려보시면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좀 잘 그려보시면. 아까 전에는 이렇게 와서 둘 다 양수였잖아. 이번에는 한 개는 음수겠죠.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원래 세 번째는 축을 체크해 보라고 했는데 이번 문제는 결론적으로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아까랑은 다른 게 아까는 0이 여기 있었잖아. 이럴 때는 그런 발레가 생길 수 있는데 이번처럼 이게 사실 좀 어쩌면 외워야 되는 포인트인데 이렇게 부호가 아예 반대일 때는요. 그런 헷갈림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이 그림밖에 없어요. 이 그림밖에. 그리고 사실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축을 체크하고 싶어도 축이 여기보다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은 몰라요. 사실. 이 문제는 축을 체크할 수가 없는 문제라 축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세 개를 연립해주면 끝난다. 자,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번 문제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번 믿고 그것만 해봐. 시험 문제라는 것들만 해도 시험 문제 맞춥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유형 1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4차 함수 문제는 일단은 넘어갔다가 나중에 제가 뒤에서 3차 방정식을 좀 분석하고 나면 다시 한번 와볼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다음 째 가봐. 자, 유형 12번 가볼게요.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빠르게 할 건데 유형 12번부터가 이제 어쩌면 최대값, 최소값, 그래프 그리기의 활용입니다. 그리고 자, 484번 가볼게요. 이제 사실 고2쯤 되면 이제 뭔가 사실 냄새가 나는 거지. 이거 너무 좀 티를 내고 있는데 이 문제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거 무슨 문제일까요? 자,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사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빠르게 도움드리고 넘어갈게요. 치환이라는 치환. 전부 다 공통이 왜 났을까? 원래 치환의 쓰임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심플한 게 공통인 거 있을 때. 막 손 흔들고 있잖아. 가끔 그런 말 했었는데. 치환이 달라고.
여러분 치환은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렇지. 자, 이 문제는 원래 출제 의도는 치환인데 만약에 치환을 모르겠다. 뭐 하시면 되게요? 전개하세요. 여러분 전개 이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전개하는데. 전개하면 돼. 솔직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 하고 시험에 선생님들이 이제 두 번째가 뭔가 노가다 같은 이런 풀이를 지향하게끔 막 문제를 만드세요. 어쩌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원래 풀이도 알고 있어야 돼. 자, 이 문제는요,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체크 드릴게요. 얘들아, 거의 끝나가! 자, 아이디어 치환입니다. 자, 이 문제는 치환 문제고, 왜냐하면 그냥 공통이 있잖아요. 원래 치환은요, 첫 번째 공통이 있을 때, 두 번째는 복잡하고 간단할 때 쓰는 게 치환입니다. 아시겠죠? 자, 공통이 있으니까, 자, 원래 주어진 식을 한번 치환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바뀌는 거 맞아? 근데 주의할 게 있다. 뭔지 아세요? 이거는 참 1학기 때 많이 봤었는데 우리 1학기 때 지수로 갈 때 요거 지금 여러분들 얘 아직 뭔지 아세요? 이게 아직 X야. 치환 함식금을 제도 T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오랜만에 모양 만들기. 여기다가 2 더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양쪽에다가 2를 더하신 다음에 이제 요 자리가 뭐라고 했어요? T라고 했어요. 요거를 안 하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매번 말하지만 한 번만 잘해놓으면 이제 똑같이 피해가면 되는데 보통 요즘 이제 친구들이 내신으로 대학 가다 보니까 수능 대비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수학은 그게 미스야. 원래 수학은요 수능 대비처럼 하면 틀릴 이유가 없어요. 모든 문제. 그래서 얘를 푸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한번 계산을 해봐.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유형 13번이 소위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꾸로 최대값을 주면 또 역시나 원래 배운 대로 쭉 따라가면 돼.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지난번에 숙제를 해봤잖아. 필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 쯤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너네가 원래는 필기 하나 하세요. 원래는요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원래 기본이 뭔지 아세요? 무슨 문제다? 그래프 문제예요. 원래 이런 문제는 이거 제가 지난번 시험 때도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프 문제인데 사실 최대값은요 이제 너네가 맨날 그래서 잘라보면 알겠지만 어디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있을 만한 곳이 있다는 사실은요. 그치, 사실 뭐 그런 거 배웠잖아 예전부터. 뭐 예를 들어 1차 함수는 양끝점, 2차 함수는 양끝 혹은 꼭지점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자, 원래 기본은 그래프인데 여기 문제 풀 때 T관계 풀자면 근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뭐를 시킨다? 공식화를 합니다. 뭐 맨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해보시면요. 자, 결론적으로 자 어떤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 fx라고 하고 구간을 a부터 b 자, 라고 하겠습니다. 그 보통은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방금 민채 말대로 양 끝점은 영원한 후보지입니다. 일단 잘려나간 부분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누가 있게요? 자, 중3 때는 꼭지점이라는 말 쓰지만 이제 사실 여러분 아세요? 원래 꼭지점도 이번에 배운 표현으로 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국소총이잖아. 지금 어디 있다? 극대극소에 있어요. 즉 이 중에서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빠르게 뭐만 구하는 거야. 그냥 이제 딱 저만 구하는 거예요. 안 그리거든요. 양끝 넣고 극대극소 이렇게.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는 게 뭐냐면 주의할 점 뭐냐면요. 요 극대극소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하는 줄 알아?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 즉 가끔은요 극대극소가 잘려나간단 말이야. 걔는 확인하면 안 돼요. 잘려나간 거 빼고 여기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극대극소만 빠르게 체크해와서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이에요. 다시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최소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근데 이런 말씀은 사실 드리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면 당연하게 그렇게 돼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니까 하나 필기해 두시고 자 이번 유형 13번에 넘어갈 건데 그냥 왔다 갔다 문제야. 최소값 주면 원래 하던 대로 체크를 해보시면 가장 작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오늘의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유형 14번 여기까지가 한 파트예요. 저희 책의 한 파트고 다음 주에 한 파트 하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에 유형 14번 가볼게요. 자, 유형 14번이 자, 최대값, 최소값 활용입니다. 자, 활용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활용인데 여기다가도 죄송한데 필기 안 하겠습니다. 얘는 또 역시나 최대값 관련 필기야. 근데 얘는 좀 중요한 팁이라서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최대, 최소 관련 팁인데요. 얘는 다음 주에 배울 내용과 연결되는 팁입니다. 자, 한번 이해를 해봐.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배운 게 극대값이라는 게 있고 예전부터 알고 있던 게 최대값이라는 게 있지. 자, 일반적으로 같을까요? 일반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뭔가 처음 배우면 이미지가 뭔가 비슷한 느낌이잖아. 뭔가 둘 다 뭔가 좋은 건가? 센 건가? 큰 건가? 그런 느낌이 아니지. 원래 최대값은 그런 이미지야. 가장 큰 값. 근데 극대값은 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원래 극대의 뜻이 뭐예요? 원래 수학적인 뜻, 극대가 뭐예요?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점이에요. 어디에도 최대란 말이 없다고요. 이해돼? 즉 일반적으로 같지가 않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면요. 간단한 예시 하나 만들어봐. 여러분들이 가위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여기가 극대이지. 근데 최대값이 여기인가요? 아니. 어디예요? 오른쪽 끝이. 여기가 최대란 말이야. 여러분 일반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자 여기 문제 풀 때는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올 거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가끔은요 이게 다 찾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자 제가 이 그림을 좀 재활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만약에 가위로 잘랐는데 자, 이렇게 잘리잖아요. 자 극대값이죠. 최대값인가요? 네. 최대값이잖아. 자, 방금 제가 쓴 빨간색과 검정색의 차이가 뭐예요? 범위 전에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극값으로 할까? 빨간색에는 극값이 2개 있었지. 네. 근데 검정색 극값이 몇 개 있어? 하나. 자, 이걸 쓰세요. 유일한 극대값. 즉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극대야. 그럼 얘는 최대입니다. 자, 이 팁을 아시면 여기 문제 풀 때 좀 빨리 풀 겁니다. 다시 일반적으로는 같지가 않아.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극대는요 원래 그 말 어디에도 최대라는 느낌이 없어요. 원래 극대의 수학적인 뜻은 뭐다?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점이야. 담백하게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유일하면요 얘는 당연히 뭐가 돼? 최대가 돼야 돼요. 그 유일하다는 말은 여기서 꺾이지 않아. 이게 끝이라는 거야. 사실은 더 이상 꺾임이 없잖아요. 그럼 최대가 된다는 거야. 자, 이 말은 사실 반대로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극소값은 최소값이 아닌데 뭐면 유일한 극소값이면 최소값입니다. 자, 이 팁은 별표를 하나 치시고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도 써먹을 겁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미리 말할 때 부등식에 써먹을 겁니다. 부등식 활용해서는요 이걸 이용해서 좀 빨리 보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남은 시간 한 10분 남았거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기억나? 우리 지난번 시험 범위는 극한의 활용이 있었거든요. 뭔가 그런 식으로 싫어하시겠지만 이제 뭔가 활용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값 관련. 지금부터 한번 문제 읽어보시면 제가 한번 좀 이제 항상 이제 활용할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어. 다들 힘들어하는 거 알잖아. 근데 한번 제가 설명을 나름대로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만약에 잘 안 돼 일단은 넘어가. 일단 넘어가. 활용이니까. 일단 넘어가되 일단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요 그림은 여러분들 옛날부터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잘라가지고 박스 만들겠다. 그거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한 별의 길이가 그리고 자 활용은요. 자, 오랜만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식이 없는 활용이 있고 식이 뭐한 있는 게 이번 문제 없네요. 자, 없으면 다 읽어봐야 돼. 좀 꼼꼼하게 읽어서 식을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변이 12인 정사각형의 4 기퉁이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거야. 정사각형입니다. 잘라가지고 뭐를 만든 거야? 상자. 사실 옛날부터 박스 만든 문제 이렇게 상상돼? 이렇게 해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는 소위 뭐가 존재해? 부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부피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 문제 씹어보드릴게요. 보통
제 경험상 최대값 활용 쪽은 식이 없습니다. 내가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식 만드는 것부터 전략이 이미 있어요. 자, 이해해봐. 자, 제가 방학 때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해볼게요. 지금 마지막에 묻는 게 이거지. 자, 일반적으로 최대값은 x값이에요, y값이에요? 여러분 보통 무슨 값은요 다 y값이야. 극대값이든 최대값이든. 즉 여러분들이 그것부터 출발해봐. 얘가 지금 뭐 y가 돼야 돼. 그걸 이해했다면요 이 문제는 식을 만들 건데 누가 y인지가 정해집니다. 즉 저희는 지금부터 뭐를 상자의 부피에 관한 식을 만드셔야 합니다. 즉 어차피 여기 뭐뭐의 앞에 자리가 y가 되게끔 일단 식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문제는요 y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식을 세워야 이거의 최대값이 정답일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 이번 페이지는 뭐가 다르다? 요 자리를 어떻게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어디를 x라고 둬야 부피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야. 소위 어떤 신의 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혹시 이 문제에 어디를 x라고 두면 좋을까요? 흰색 모퉁이 짧은 거 그거예요. 요거 하나 사실 예로부터 유명해서 항상 여기 오거든요. 이거를 정하는 게 실력이야. 이제 어디를 x라고 둬야 이 부피를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 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되게 안 되게. 돼요. 사실 이게 정해진 게 아닌데 보통은 제일 예쁜 쪽이 있어요. 너네가 이렇게 두면요 이거 굉장히 식이 돌아가야 됩니다. 부피 구할 때. 그 정도는 아닌가? 괜찮은 것 같다고요. 어쨌든 보통 이제 사실 또 유형마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유명한 문제들이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여기를 x라고 두고 부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피 구하는 공식을 이해했다면 가로, 세로, 높이가 필요한데 자, 가로는 여기가 x면 여기도 x겠죠. 12 빼기 2x 얘도 12 빼기 2x 높이가 얼마게요? 왜? 이제 얘를 접을 거니까 높이겠죠. x. 자, 그리고 세 개를 다 곱하면 뭐가 나와? 여기 여러분들 부피 구하는 공식 맞아? 이렇게 3차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자, 지금 우리가 x를 내가 빌려 쓴 거잖아. 항상 빌렸을 때는 뭐를 체크해야 돼? 이 x의 범위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x가 100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전체가 얼마야? 12. 이제 그런 걸 이해했다면 이제 이 x의 범위가 이제 암묵적으로 생깁니다. 자, 이제 x는 0보다는 커야겠지. 네요. 왜냐면 길이니까요. 그리고 뭐보다는 작아야지. 12분. 10일까? 그럼 6이잖아. 지금 양 귀퉁이 짜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제일 커봤자 얼마나 못 넘어가? 6을 못 넘어가요. 다시 지금 x가 양쪽에 있잖아. 12가 될 수 없는 게 이거 두 개가 커지면 지금 둘 다 같이 커진다 이렇게 두 개가. 그럼 이거의 절반을 못 넘어가요. 이 범위를 만든 다음에 이제는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라고요. 자,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은 불편하니까 전개해 볼게요. 4x 3제곱 마이너스 48x제곱 플러스 144x 이렇게 3차 함수의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배운 대로 가볼게요. 자, 일단 어쨌든 도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극값 구해보자는 거야. 최대값 문제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양쪽에 12를 나눌 수 있나? 네. 있고요. 몇 개 나와요? 그 값이? 6이 6이 2개 나오지. 자, 이렇게 6이 2개 나오는데 둘 중에 한 개는 버릴 겁니다. 6은 안 돼요. 요게 너무 잘려나가요. 네. 그치? 잘려나가고 이제 그 다음에 심가함수 확인해 볼 건데 0을 넣어보시면 양수죠. 네. 자, 3을 넣으면 음수죠. 넣어보세요. 그럼 자, 얘가 뭐가 돼? 극대가 되는데 어때요? 범위 하나니까 최대값도 유일한 극대지. 네. 보통 여기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요. 최대값이 그럼 얘가 뭐가 될까? 최대. 최대값을 주는 x가 됩니다. 근데 요 2를 여기다가 넣어서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을 기억해야 돼. 여기는 항상 이런 식이야. 뭔가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493번 가봐. 사실은 좀 시간이 조금만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라 자, 493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식을 만들 건데 의외로 여기는 할 만한 게 뭔가 항상 이런 느낌으로 끝나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y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 뭐뭐의 앞에가 y 자리로 와야 돼.
근데 이제 여러분 고민은요. 누구를 x로 정하면 뭐 좋겠니? 그런 어떤 신의 한 수가 있겠지. 그걸 알아봐요. 여러분. 그게 어려우면 지금처럼 어려운 문제가 되고요. 그 x가 쉽게 보이면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는 주의할 점, 보통 이제 이런 x를 정하는 순간 보통 여기 파트는 범위가 생길 겁니다. 보통 뭐 길이기 때문에 다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범위를 체크해 오시면 이제 도함수 관련 문제로 바뀌고 이제 미분을 통해서 한번 구해 보시면 아까 제가 위에 필기한 팁 보통 유일한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유일하니까 최대가 된다. 뭐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493번입니다. 자, 이 문제까지 한번 빠르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 방학 때 본 적 있어요. 저희 베이직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만 보이면 안 돼. 맨날 이제 시험 앞두고도 교과서 문제 심지어 뭐 본 적 있냐는 거야 나한테. 너네 빨아야지. 참 이놈의 활용은 사람 힘들게 하네요. 중학생도 그래. 왜 활용을 봐서 너무 싫어요. 참고로 이 493번은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유명한 그림이에요. 사실 되게 유명한 그림이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한번 끝으로 풀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일단은 쭉 보시면 어디까지는 사실상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그림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문장이 길다고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림 설명이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원기둥의 부피에 뭘 구하래요? 최대가. 이미 y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y가 되게끔? 원기둥의 부피가 y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x를 잘 정해서 원기둥의 부피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자,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게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지. 즉 그걸 이해했다면 어차피 힌트야. 누구를 x라고 둘까요? 이 반지름을 x라고 두면 일단은 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원기둥의 부피의 공식이 있잖아.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당연히 반지름을 두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 고민은 뭐야? 누구를? 이 높이를 어떻게 x로 표현해야 끝나는 문제야, 이 문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 다 x관 식이 나오니까 지금부터 이 자리를 네모라고 두고 이제 요 네모를 x로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하나 좀 기억하세요. 중2 때 배웠던 소위 닮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한번 색깔로 티를 내보시면 혹시 이건 왜 닮았을까?